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좀 마감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음성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수가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아도 변동성 수축이 되어 있고 힘이 비축이 되어 있어서 변동성을 한번 만들 가능성을 놓고 만기 이후에 지난주 옵션 만기 이후로 변동성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좀 상승폭이 컸죠. 유럽은 5%대. 오늘도 또 이제 0.9% 올라가고 있는데 독일은 나스닥 선물도 강보합권에 있고 우리가 한 2%대 올랐는데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적었어요. 왜? 그런지 좀 체크를 해보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걸 좀 포지션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럼 변화 없이 계속 위쪽으로 좀 저항을 계속 벽을 쌓아놓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인들이. 그거 좀 체크를 해보고요. 계속 좀 종목들 테마 순환매 장세가 됩니다. 우리 정의원 포트는 지금 계속 매일같이 상한가 하나씩 나와요. 상한가 하나씩 나옵니다. 어제도 상, 그제도 상, 오늘도 하나 상한가 올라갔는데 포트 전략하고 이제 단기 매매 수익 만들어가는 전략하고 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시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저녁에도 저녁 방송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지수가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많이 수축이 되어 있다. 기술적인 흐름상 변동성을 한번 만들어진다. 밴드가 이 정도 수축이 되었던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 정도 범위 내로 수축이 된 게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반드시 변동성을 좀 만들 자리이긴 했어요. 조금 며칠 더 소요가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 변동성 만들었고, ELW 양매수 전략을 보더라도 그래요. 양매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콜이 오늘은 많이 올라간 게 그래도 100% 이상 올라가고 풋이 이제 마이너스 한 4, 50% 정도. 그래서 이제 양매수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콜 쪽이 폭발했기 때문에 수익이 50% 이상 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양매수 하시는 분 오늘 제가 수익 다 챙기라고 해서 다 챙겨서 조금 기다려서 다시 양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구조죠. 네, 이만큼 수익이 나고 100% 이상 올라가고 풋은 이 정도 콜 쪽에서 많이 터진 거죠. 자, 변동성입니다. 자, 그럼 이후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위로 일단 주봉 20선에 딱 걸려 있어요. 위로. 이걸 돌파를 할 것이냐. 이제 1주, 2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남았어요. 3주. 3주 남았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과연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올랐으니까 뭐 한 2050, 70 매물대까지 올라가면은 주봉 20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외인들이 260 이상 이렇게 어제도 저녁에도 이제 리밋을 걸어놓고 있는데 물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상방 베팅 규모를 늘리고 있고 물론 외인들의 이제 품 매도 물량은 많습니다.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상쇄시키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콜 매도 물량이 많아서 결국에는 외인들은 양 매도 전략으로 계속 지수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녹여먹는 재미로 이번 달도 일정 부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느냐?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2%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저런 2%대 변동성보다는 1% 이내의 변동성 가지고 지수를 조곤조곤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3일선과 5일선을 타고 지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 크지 않으니까 콜은 녹아내릴 거예요. 이후에 오늘 변동성 커져서. 외인들은 계속 매도 전략으로 그 변동성 커진 가격이 높아진 콜에 대한 녹여먹는 전략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러면서 지수 위치가 260, 265 평균으로 잡아서는 265 맥스 270 이상 올라가면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위로 이제 수익 구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그래서 녹록치는 않은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270. 개인들은 그 위로 수익 구간이죠. 외인들이 위에다가 리밋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주 사이에 풀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걸 풀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꼬셔야 되겠죠. 하방의 위협을 좀 주면서 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곤조곤 밴드 상단선을 타면서 2% 이상 변동성보다는 1% 전후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은 방향 잡으면 아래쪽의 변동성보다는 장중의 변동성은 만들 수 있어도 위쪽을 타고 간다의 비중을 두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옵션 규모가 세계 글로벌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여전히 규모가 커요. 과거에는 1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규제 때문에 밀려나서 시장 옵션 규모는 10위권 안쪽이에요. 그래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은 잘 먹고 잘 챙겨가기 위해서 옵션 전략으로 코스피를 움직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시장 흐름? 이해되셨으면 3번. 시장 흐름 그렇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코스닥이 우리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어요. 그죠? 코스닥이 주도를 했는데 왜 주도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주목을 받고서 치료 약물 혹은 후보 물질들, 뭐 진단 키트, 의료기기 등등 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스닥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세계 시장을 좀 주도를 했어요. 뭐 K바이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더나에서 백신 1차 결과에서 45명이 다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백신이 먼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 관련주들이 다 빠져버리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오늘 개파락에서 음봉으로 밀려서 장후반에 좀 아래꼬리 달거나 살짝 올라온 애들도 있지만 밀리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여기선 좀 시간을 보내야 될 자리예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도 그랬는데 마침 모더나의 발표로 인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코스닥이 그동안 강했으니까 이제 코스피가 이제 키 맞추기 하려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코스피가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코스닥은 조금 장중 변동성은 있어도 좀 횡보를 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기가 수월해요. 21선도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추가 상승하기가 수월합니다. 좀 감안을 하고 코스닥도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거고, 이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코로나 쪽 관련된 순환이 되다가 이제 모더나 건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주춤했어요. 물론 완전히 빠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물량을 좀 소진을 시키겠죠. 올려놓고 소진시키고 올려놓고 소진시키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뭐 진단 키트 쪽 흐름을 보면은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위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모더나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또다시 좀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일단 뭐 물량 빼거나 일단 매도하고 나오려고 하는 일정 부분의 물량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또 소진 물량 나오고 올라가면 나오고 할 거예요. 기관들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 나오죠. 기관들 물량.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발성 반등이나 시간에 올렸다가 갭 띄어서 누르는 모습들이 이제 빈번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섹터들 쪽으로 순환이 되겠죠. 뭐 전기차 혹은 테슬라 관련된 배터리. 우리 포트 중에서도 있습니다. 오늘도 알았는데 이쪽으로 또 순환이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쏠려요. 자금이 시장의 자금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도는 개인들의 자금들. 그때 테마성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도는 자금들이 일정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요. 시소타기 형태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침해를 하거나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거죠. 눌림목 선침해를 하거나 예를 들자면 오늘 삼진이가 확 막판에 말아 올렸어요. 그죠? 눌림자리죠. 지금 눌림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거나 뭐 조화제약도 말아 올렸었죠. 거래 빵 터지고 그죠? 근데 거래 급감하고 있어. 오늘 단일가가 들어가나? 단일가 얘기는 안 나왔네. 단일가 피해가나 보다. 자, 그러면은 며칠 조용하게 또 있다가 한번 또 삼진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순환이 나옵니다. 순환. 선침해 거래 감소할 때 눌림자리 선침해 놓고 있다가 며칠 파동 나오면은 수익 챙겨갈 수 있고 요런 게 이렇게 눌림자리 선침해 며칠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이 아니라 일단 그런 패턴들이 삼진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오늘 상한가 썼던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온라인 광고회사. 텍트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서 광고가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요런 자리에 공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매는 그런 형태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며칠 뭐 짧은 단기나 수익성 매매로서 이제 가야지 좋은 거고. 자, 복귀를 좀 해볼게요. 복귀를 해보면 지금 5월달 복귀를 해볼게요. 5월달 종목들이 좀 꽤 됐었습니다. 매일 한 두세 개씩은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장중 단기 하루 정도 오버하는 종목들로서
정리가 된 건데 매매일지를 쓴 건데요. 파동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었죠. 최근에 좀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용을 했어요. 진단키트 EDGC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소재, 그다음에 인피니트도 있었고, 그죠? 신소재도 있었고. 어제는 동양이 파동이 기가 막히게 나왔었죠. 동양. 어디 갔습니까? 파동을 기가 막히게 먹었죠. 저점 대비 한 30% 이상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평단으로. 그리고 한국정보통신도 어제 상한가 갔었죠. 그렇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HRS 기간 수급 종목으로 한 종목 딱 들어갔는데 HRS가 시간으로 빠지네. HRS가 잘 올라가서 오늘 기간대 수급 들어와서 저점 대비해서 수익 잘 나왔어요. 12%.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저점 파동 눌림 저점 자리 공략하니까 기가 막히게 나와요. 나옵니다. 잠깐 크다. 그래서 분할 매도하면은 딱 3,300부터 3,200, 3,300 봅니다 했는데 3,300 위로 올라가서 저도 딱 3,000원에 매수해가지고 8%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뭐냐면은 이 정혜원 분이 원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이 한 달 되셨는데 원금이 얼마세요? 원금 대비 수익 잘 나세요? 그랬더니 잘 따라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도 얼마나 하셨나요? 그랬더니 원금 800만 원인데요. 350만 원 수익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150. 이번 주로 한 달, 지난주까지 한 달 되셨나 그럴 거예요. 원금 800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포트 놓고 단기 매매 계좌 하나 놓고 뭐 1,000만 원 놓고 매매를 해도 되는데 500만 원 놓고 단기만 집중을 한다 해도 돼요. 이분은 이제 800만 원 원금 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 정도면 한 40% 넘어가요. 40에서 45% 정도가 나와요. 한 달. 근데 이제 지난달 거를 보면은 4월달 보면은 47% 정도 나왔어요. 매매일지.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저분은. 거의 그대로. 저 정도 나온 거죠. 시장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거래대금 어제도 잘 따라 하셨죠. 이게 어제 건데 동양 20% 동신.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매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357 올라갈 때 분할 수익 챙기고 하니까 이제 뭐 잘 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는 단기 전략대로 계좌 만들어서 가면 되고 자, 포트는 지금 뭐 계속 3일째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상한가 올라갔는데 이제 종목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특수건설은 공개를 한 거니까 이야기하듯이 특수건설 얘기했듯이 계속 포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 챙기고 밑에 내려오면 이거를 이제 몇 번, 두세 번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파동까지. 공방에서 기가 막히게 먹었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갑니다. 한 달 정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다시 흐름 만들어서 이제 세간에 잊혀질 시간이 된 거죠. 그래야지 다시 흐름 만들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이 흐름을 읽어가면서 중간에 단기성, 스윙성 매매도 병행을 하고 장중 단타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다시 포트 편입을 하는 거죠. 스윙 관점 혹은 더 길게 포트 전략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 했을 때가 이때였죠. 특수건설 이때였죠. 특수건설 그죠? 4월 달에 4월 말에 잘 나왔잖아요. 포트
그래서 이제 130% 이상 포트 일부 수익 챙기고 단기 매매 병행하고 포트와 단기 매매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제 포트 종목들이 가면은 파동 단기 접근을 해요. 근데 또 눌림목 자리 나오면 또 눌림목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죠. 계속 보던 종목이니까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쉽죠. 지난번 특수건설처럼. 그래서 단기나 수익성 매매를 할 자리들이 있잖아요. 수급이 강할 때. 왜? 상대적인 변동성이 크니까 그때 단기성 매매로 병행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아래 꼬리 윗꼬리 만들어지고 자잘하게 만들어져요. 오늘 같이 뭐 저기 HRS도 보면은 저점 대비 고점 11% 10% 넘게 변동성 만들어져요. 근데 일봉상 보면은 크게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종목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그 1, 2%, 2, 3% 뛰게 하려고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수급이 강했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파동을 좀 더 나올 때는 좀 크게, 안 나올 때는 좀 적게 먹더라도 크게 나오는 파동을 먹기 위한 전략으로 단기성 매매, 수급이 강한 종목들로 매일같이 두세 개씩 매매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최근에 포트 종목들이 급등하면은 매매를 하듯이 그때 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눌림목 자리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몇 개 보고 있습니다. 세 개 다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 개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기 수익도 단기 수익대로 이제 잘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당연 아까 이제 이거 보여드렸듯이, 그죠? 한 달 만에 8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익이 날 수 있듯이.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하면 3,500만 원 수익 나겠네요. 규모가 다르니까 또 개념이 달라져요. 원금을 크게 해서 단기 단타만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원금이 적고 욕심 크게 안 부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매매일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지나치게 원금 크게 가거나 그러면은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안 나올 수 있고 좀 두려움 때문에 매매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가시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훨씬. 그리고 뭐 원금이 적다 그러면 단기로만 가셔도 괜찮아요. 저분처럼. 1,0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내에서는 충분히 5개 좀 분산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집중적으로 가셔도 지금 거래대금이 풍부해진 장세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접근해 볼 만한 종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서 파동 저점 매매. 자, 어제 했던 동향을 샘플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됐어. 자, 파동. 어제 1400 이하 기가 막힌 자리 공략해서 이거 30% 이상 파동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 저점 자리. 저점 잡히는 자리가 있어요. 요거 측면에서 내일 아침에 삼진 LND를 좀 보세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 할 가능성은 큽니다. 개파락하면은 얘는 일단 두 번째 파동이긴 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두 번째 파동이긴 해요. 그래서 갭을 많이 띄면은 아마 음봉 떨어질 거고 내일만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위로 파동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내일 개파락해서 밑으로 음봉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래량 흐름 보시면서 요거 좀 단기 파동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파동 나오면은 아마 10% 이상 나올 거예요. 최소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시간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아침에 갭 떠서 음봉 가능성이 많으니까 시간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한 템포 쉬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템포 쉬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마 초반에 저쪽 배터리 쪽 관련된 전기차 쪽 움직임이 좀 강할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서 내일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은 조금 올라가다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조심하시고 아침에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아니면 한 템포 좀 기다려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시간차를 두고 좀 공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그리고 오늘 수급이 개인들 수급이 대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개별주들이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둔했어요. 오전에 별로 안 생기다 오후에 이제 점점 이제 상승폭을 키웠는데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죠, 물량이. 그죠? 개인들. 신용이 좀 감소를 해야 좋은데 어디 갔습니까? 코스피 특히 코스피의 신용이 좀 감소를 해야 좋은데 높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내일 부담이 좀 앞으로 부담이 덜할지 커질지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매도했으니까 아마 좀 신용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지수가 가볍게 좀 상승 흐름을 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주들이 대형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주반에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탄력적인 흐름이. 테마성 혹은 개별주 매매하기가 좀 더 이제 오늘보다는 좀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주반 좀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와서 파동 저점 하고 이제 좀 양봉 공략하는 종목 단기 매매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좀 매매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감 방송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하루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